재해자는 기계 미장 작업을 하던 중에 양쪽 팔꿈치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본인이 다친 사실을 말하고 며칠간 일을 쉬면서 회사에서 알아서 산재 신청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 산재 신청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해자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산재 요양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산재 요양신청서 서식을 받으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서식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이 신청서인데 여기에는 재해자 본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사업장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간단한 재해 경위를 쓰시고 재해자가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은 다른 곳에서 배상받은 것이 있는지 또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동의하는지 체크하는 곳으로 특별히 작성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장은 여러분의 산재 요양 신청서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치료하신 병원에서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즉 병원들의 산재 토탈 서비스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쉽게 재해자들을 대신해서 산재 요양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주도록 편의를 준 것이죠. 이 덕분에 여러분들이 요양 중인 병원의 원무과에 방문하셔서 산재 신청을 대신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무과 직원도 산재 신청서 첫 번째 장에 있는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해자가 이 부분은 수기로 작성해서 가져다 드립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려운 부분이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는 것입니다. 신청서의 나머지 내용, 그러니까 재해자 본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 사업장 이름, 재해 경위 등은 쉽게 쓰시는데 사업장 관리번호는 어려워하십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분류를 위해서 마지막에 한 자리 추가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총 11자리 숫자인 것이죠. 요즘은 회사 노경팀에 물어보면 사업장 관리번호를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 같이 수차례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청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이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울산에 있는 전기차 생산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공사에 원청은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은 땡땡 종합건설이었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야지 A의 소개로 기계 미장 작업을 하러 갔는데 오야지 A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오야지 B가 땡땡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다시 하청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오야지 A하고 B는 동업관계인지 재하청 관계인지 불분명합니다. 재해자는 기계 미장 작업을 하던 중에 양쪽 팔꿈치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재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야지 A에게 본인이 다친 사실을 말하고 며칠간 일을 쉬면서 당연히 A한테 다친 사실을 말을 해놓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산재 신청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 재해 발생 신고도 되지 않고 산재 신청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해자는 오야지 A와 B를 찾아가서 내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테니 사업장 관리번호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오야지 A와 B는 자신들도 사업장 관리번호 모른다라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재해자는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재해자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시든 아니면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토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신 접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청서 첫 번째 장은 본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른 신청서 내용은 쉽게 작성하시는데 어려운 것이 사업장 관리번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되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제일 왼쪽에 대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보이고 그 제일 왼쪽에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가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초기 설정 값이 사업장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노동자용으로
변경해서 검색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검색 조건이 보험가입자 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검색 조건을 사업장 명으로 변경하신 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원청 회사의 이름, 여기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입력하세요. 그 아래 사업장 소재지에 현대 엔지니어링의 본사 주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사업장 관리번호가 조회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업장 관리번호가 건설 일괄 사업장입니다. 건설 일괄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리번호 아래 수많은 사업 게시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업 게시번호는 건설 현장마다 각각 부여된 산재보험 사업 게시번호로 업체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서 각각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사업장 관리번호와 함께 사업 게시번호까지 찾아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방금 전에 찾으신 건설 일괄 사업장 관리번호, 즉 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더블 클릭하시면 전국에 분포된 모든 현장의 사업 게시번호가 조회됩니다. 그러면 제휴자 본인이 작업하신 현장명이나 현장 소재지, 작업 기간 등을 확인하셔서 일치하는 현장의 사업 게시번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경우 워낙 대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1000여 개가 넘는 사업 게시번호가 조회됩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장 화면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의 경우는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가 쉬운데 건설업의 경우는 원수급인 사업장으로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고 사업장 관리번호 외에 사업 게시번호까지 찾아야 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보시고 천천히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혼자서 충분히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 게시번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서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